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2월 회차고요. 보시다시피 J리그와 EPL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J리그는 이게 스쿼드 뎁스가 조금 얇아서 주중 일정에서 경기력이 많이 흔들립니다. 거기다가 원래도 맞추기 어려운 리그인 만큼 최대한 포인트 잡아서 배팅을 덜 나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도쿄베르디 대 FC 도쿄의 경기입니다. 자, 도쿄베르디는 직전 경기 가시아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나고야전에 이어서 좋은 압박과 수비 집중력을 가져가긴 했지만 득점 기대치가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공격수들이 영입 중에 있지만 바로 경기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FC 도쿄는 직전 경기 가와사키 상대로 홈에서 0대 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4경기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페이스 좋지 않고요. 망신스러운 무득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 밸런스도 최근엔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원정에서 반등 포인트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최근에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양팀의 맞대결입니다. 재밌는 부분은 양팀 맞대결 시에 3번 다 무승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력으로 결과를 생각을 한다면 도쿄베르디가 홈에서 조금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결국 승무패는 최대한 작게 누를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기는 뭐 간결하게 그냥 무승부 명분이 있을 때 그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가와사키 대 쇼난벨마르입니다. 가와사키는 직전 경기 FC 도쿄 원정에서 0대 3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아챔 병행을 하면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직전 경기 대승으로 경기 내용과 결과를 동시에 잡아냈습니다. 특히나 핵심 자원 와키자카, 야마다 에리슨 이렇게 득점에 관여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홈에서의 기대치도 좀 있기 때문에 고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쇼남벨마레는 직전 경기 시미즈 상대 원정에서 3대 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리그전 2연패를 기록하면서 초반에 3연승 기세가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수비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골 결정력 또한 좋지 않습니다. 원래 전력의 평가가 이번 시즌 좀 낮았던 만큼 분위기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극복하는 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가와사키가 우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홈에서 좀 3연속 무승부 기록 중인 거는 그림상으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양팀의 경기력 추이를 봤을 땐 체급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매치업이라고 보여지고요. 홈 어드밴티지까지 가져가는 가와사키인 만큼 여기서는 간결하게 가와사키 승 마킹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요코하마 FC 대 빗셀 고베의 경기입니다. 요코하마 FC는 직전 경기 나고야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타이트했지만 결정력 차에서 밀리면서 패배를 했는데요. 외인 공격수 바울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안 그래도 떨어지는 공격력이 조금 더 부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빗셀고베는 직전 경기 가시마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쳔 병행, 연전 피로도, 부상다 누적 등으로 좀 시즌 초반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팀의 주축 플레이어들이 경기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부상자 복귀가 가시화가 되면서 반등 포인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경기력을 본다면 고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을 보면 최근에는 빗셀고베가 조금 우세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팀의 스쿼드, 파워 레벨 차이만 놓고 본다면 빗셀고베의 우세인데 하지만 최근에 빗셀고베는 상대팀을 가리지 않고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양팀의 최근 경기력이 둘 다 답답하다고 봤을 땐 반등 가능성이 높은 쪽은 빗셀고베가 맞습니다. 자, 어차피 결과 예측이 좀 어려운 매치업인 만큼 좀 기존의 실력을 생각하고 그래도 이름값을 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걸 지워줘야 돼서 저는 여기서는 그냥 빗셀곱의 승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넉넉하게 간다면 요코하마가 득점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무승부까지가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빗셀곱의 승만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니가타 대 후쿠오카입니다. 자, 니가타는 직전 경기 간바 상대로 홈에서 3대 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오노 유지가 선발 출전을 하면서 공격에서는 꽤나 좋은 모습 보였지만 수비 집중력이 여전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홈에서 3경기 무승부 중이고 매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 중인 만큼 수비 집중력을 조금 가져간다면 반등 여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수비 집중력이 언제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는 직전 경기 마치다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비력을 기반으로 3연승을 이어가다가 마치다 상대로 좀 이게 연승이 끊겼습니다. 아쉬움 존재하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훌륭한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후반부에 이 수비 집중력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최근까지 보여준 경기력 생각한다면 지금 높은 수비 레벨로 상대방에게 좀 실책을 유도하면서 득점까지 연결시키는 이 과정이 상당히 고평가 가능한 그런 팀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성은 크게 보이지 않지만 재밌는 부분은 최근 4경기가 전부 다 원정팀이 이겼다라는 점입니다. 자, 아직 리그 첫 승이 없는 니가타의 승을 여기서 누를 필요는 좀 없어 보이고, 과감하게 가져간다면 후쿠오카 승을 누를 것이고, 넉넉하게 간다면은 후쿠오카 승무, 니가타가 홈에서 3무가 있으니까 승무 눌러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과감하게 눌러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나고야 대 요코하마 마리너스입니다. 나고야는 직전 경기 요코하마 FC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웨인 주전 키퍼가 부상 복귀전을 펼쳤는데 정말 안정된 선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루방컵 미야자키 전까지 해서 지금 분위기를 좀 올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비 집중력은 낮은 편입니다. 유효 슈팅 허용이 좀 많고요. 그럼에도 이번 시즌 공격에서는 좀 템포를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주전 골키퍼의 복귀가 조금 반등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코하마 마리너스는 직전 경기 오카야마에게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불운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이번 시즌 득점 마무리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엉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조직력, 공수 밸런스를 빠르게 정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의외로 나고야가 요코하마 마리너스 상대로 상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고야가 주전 키퍼가 복귀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요코하마 마리너스는 승격팀 오카야마한테 졸전을 펼치고 덜미를 잡히면서 분위기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요. 기대 경기력을 따져봐도 지금은 나고야 쪽이 조금 더 공격에서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나고야에게는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조금은 상성이 안 좋을 수 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봅니다. 어려운 경기고 저는 그냥 승무패 다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교토상가 대 가시와입니다. 교토상가는 직전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상당히 좋은 경기력으로 리그 2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강팀인 히로시마 상대로 주전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여러 번 선보였고 역습으로 만들어낸 한 골을 잘 지켜내면서 효율적인 축구를 보였습니다. 홈인 만큼 기대치도 높습니다. 자, 가시와는 직전 경기 베르디전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승리 없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마무리 능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한 축구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가시와가 기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에서는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가 뜨고 있고, 가시와가 2승을 기록하면서 최근 5경기 2무 3패로 교토상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양팀 다 최근 수비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단단한 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양팀 득점 기대값도 높지 않고 실점도 크게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승부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무승부 간결하게 마킹하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경기입니다. 간바오사카 대 마치다의 경기입니다. 간바오사카는 직전 경기 니가타 원정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아쉽지만 공격에서는 제발리와 알라노의 조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공격에서 점점 호흡이 맞아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홈에서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 마치다는 직전 경기 후쿠오카 상대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골키퍼의 아쉬운 실책으로 연승이 끊긴 부분은 불안 요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용병술로 바로 동점골을 기록한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최근 기세도 좋은 만큼 원정이지만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에는 간바가 마치다 상대로 1무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간바는 홈이긴 하지만 수비 집중력이 좋지 않고 마치다는 기세가 좋긴 하지만 원정이고 강팀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당히 레벨 높은 타이트한 매치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킹을 아껴서 간다면 여기서는 그냥 무승부 누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뭔가 누구 찍어야 된다. 꼭 마킹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승무패를 눌러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이 경기 정말 어렵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촉으로 좀 눌러주시고 저는 간바 무승부로 좀 겐토로 누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절반 왔습니다. 쉽지 않죠? 절반 왔는데 나머지 절반 가기 전에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8번 경기 갈게요.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가시마의 경기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직전 경기 교토상가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점유율은 최근에 잘 가져가면서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주전 미드필더 아르슬란이 부상 이탈하고 나서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반등 여지 있긴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꺾인 상황에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가시마는 직전 경기 고베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5승 1무 1패로 선두를 독주하고 있고요. 해결사 레오세아라의 골 결정력과 그 골을 바탕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축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찬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정확한 공격력이 큰 무기인데요. 고베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던 만큼 기세 이어갈 확률 높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호각세입니다. 이번 시즌 양팀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디테일한 경기 내용을 본다면 가시마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최근 히로시마의 공격 완성도를 본다면 여기서는 과감하게 가시마 승을 마킹해 주겠습니다. 뭐 넉넉하게 가져간다면 가시마 승무 정도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올라와서 다시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우라와 대 시미즈 스펄스입니다. 우라와는 직전 경기 셀에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와타나베 료타가 복귀 전 득점을 기록하면서 요거는 좀 고무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간다는 부분도 좀 높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시미즈는 직전 경기 쇼난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전방 압박 강도를 좀 올리는 하이프레스가 좀 잘 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미즈가 좀 팀 전력이 떨어지는 만큼 강팀 상대로 꾸준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원정에서 기대값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양팀 최근 맞대결은 없지만 2023년 컵 대회에서 2번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거 2번 다 무승부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만 놓고 본다면은 우라와가 우세한 상황이고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 봐도 좀 홈어드밴티지를 가진 우라와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시미즈가 직전 경기 쇼난 상대로 하이프레스로 재미를 봤지만 우라와 상대로는 라인을 막 올려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승부가 확 우라와한테 기울어서 좀 쉽게 가지는 않겠지만 근소하게 좀 우라와가 저는 유리할 거라 봅니다. 우라와 승을 눌러주고 근데 최근에 막 무승부가 너무 많이 떠 있어가지고 이거를 무승부를 배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넉넉하게 가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본머스 대 입스위치의 경기입니다. 자, 본머스 직전 경기 FA컵 8강에서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경기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상대 체급이 조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타버니어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된 상황은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동 거리는 없지만 휴식일이 짧은 부분도 경기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식전 6경기째 승리가 없고 홈에서도 5경기 1무 4패로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입스위치는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2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 10경기에서 2무 8패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상당히 기세는 좋지 않고요. 체급 자체가 높지 않고 팀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원정에서 기대치도 높지 않고 휴식일이 길긴 하지만 반등 포인트를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에 맞대결을 보기에는 너무 오래된 거는 배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 시즌 맞대결이 본머스가 입스위치 원정 가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본머스가 최근 성적이 좋지 않고 일정까지 타이트한 상황, 아쉬움 존재하지만 체급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 홈어드밴티지까지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본머스의 승리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봅니다.
간결하게 본머스 승을 좀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일정간의 타이트함, 그리고 최근에 공식전에서 좀 승리가 없다는 거, 이런 부분 좀 찝찝하다 하시면 저는 승부까지 눌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 누르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충분히 이것도 무승부는 생각을 해주는 경기가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껏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브라이턴 대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탈락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성적은 공식전 8경기 패배 없이 6승 2무로 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연장 승부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피로도가 좀 있고 좀 8강 탈락했기 때문에 좀 기세도 꺾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축 자원들의 이탈도 좀 많은데요. 기존의 부상 인원에 주전 수비수 아담 햄스터가 지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주전 공격수 조르지뇨 루터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홈이지만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빌라는 직전 경기 프레스턴 원정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기록하면서 상위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5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부상 인원들도 대부분 복귀한 상황이고요. 공수 밸런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특히나 공격의 혈이 좀 뚫리면서 최근에 좀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합류한 레시포드가 지금 컵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빌라 스타일에 좀 맞지 않나 싶고 원정이지만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 상성은 빌라가 우세합니다. 뭐 길게 보면 좀 우세하죠. 게다가 주중 피로도가 브라이턴은 연장 승부까지 갔기 때문에 더 힘들다 볼 수 있고 부상 인원들도 다소 발생한 상황에서 지금의 빌라를 막아내기에는 홈이라도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간결하게는 빌라 승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브라이턴이 홈이라고 좀 많이 브라이턴을 먹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물론 빌라 원정 원정 빌라를 믿냐 이렇게 하겠지만 최근의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빌라를 승무까지가 마지노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빌라 일단 눌러놓고 나중에 뭐 마킹 남으면 뭐 무까지 눌러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캐슬 대 브렌트포트입니다. 자, 뉴캐슬은 리버풀과의 리그컵 결승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70년 만에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분위기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최근 부상으로 수비수 루이스 홀이 결장 중에 있고 공격수 앤서니 고든이 퇴장 징계로 결장이 예정되고 있지만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않았던 선수들인 만큼 경기 내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홈에서 기대치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렌트포트는 직전 경기 본머스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약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확보 중이지만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5연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매서운데요. 이거는 근데 좀 약팀들 상대로 이긴 게 많아서 좀 강팀하고 한번 붙었을 때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쿼드에 부상 인원은 많지만 주전급 자원들의 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뉴캐슬이 상당히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리그컵 일정에서 뉴캐슬이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 원정 가서 조금 아쉬운 경기가 있긴 한데 경기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고 뉴캐슬의 기세가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 리버풀도 이기는데 브렌트포드가 버틴다. 이건 좀 생각하기 좀 어렵죠. 간결하게 뉴캐슬 승만 마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사우샘스턴 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사우샘스턴은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전 6연패 중이고 리그 일정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멀티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요. 홈원정 가리지 않고 대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부상으로 팀의 주축 자원들이 추가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기대치 상당히 낮습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FA컵 8강에서 풀럼 상대로 3대0으로 대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식전 5연승 중이고 최근 10경기 21득점 6실점으로 공수 밸런스 상당히 좋습니다. 원정에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6연승을 기록하면서 원정 기대치도 좋고 윌 휴즈가 경고도적으로 빠지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경기력에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대치는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승무패에서 제일 간결한 마킹존입니다. 연패 중이고 연승 중이죠. 기세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맞대결에서 거슬리는 포인트도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체급 차이, 최근 분위기, 부상 이슈 모든 부분 급패 루세입니다. 요거는 급패승 원정이지만 간결하게 눌러줄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직전 경기 리그컵 결승에서 뉴캐슬에게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기록했는데요. 챔스도 탈락하면서 이제 남은 건 리그밖에 없습니다.
팀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었고 주전 미드필더 그라벤베르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 불투명합니다. 물론 가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력이 많이 나빠지겠나 싶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깔아앉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랜만에 홈에서의 경기인 만큼 반등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리버풀이니까요.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좀 신기한 게 지금 에버턴이 리그 일정에서 9경기째 패배 없이 4승 5무 기록 중입니다. 그중에 리버풀 상대로도 무승부를 한번 기록한 적이 있어요. 최근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팀의 주축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좀 많은 상황이고 주전 수비수 미콜렌코가 부상으로 출전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경기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장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의외로 리버풀이 에버턴 상대로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 또한 원정에서 좀 졸전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리버풀이 홈에서는 그래도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체급 차이가 아무리 봐도 뚜렷하게 저는 리버풀 쪽에 있다라고 보고요. 리버풀은 이제 리그 우승밖에 안 남았습니다. 동기가 상당히 강하고 에버턴이 최근에 패배 없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인 약팀들 상대로 경기를 좀 한 게 많아서 지금 좀 임자를 만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에버턴 주전 수비수 미콜렌코의 결장도 수비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뭐 리버풀 승만 눌러주겠습니다. 무승부가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 경기를 무승부를 완전 배제를 할 수 있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슬리는 포인트가 있지만 이 정도 경기에다가 무승부를 가면은 마킹이 너무 많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면 일단 제가 뭐 올라와서 마킹을 하겠습니다 한 경기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뼈대는 전 한 요 정도까지는 무조건 좀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어떻게 저렇게 수정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좀 수정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는 제가 매일 라이브를 하니까 라이브에서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다들 응원하겠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